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과 시리아입니다. 한국은 예선에서 강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를 상대로 10대 0 대승, 레바논도 2대 1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덴마크와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이 드러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라인은 윤도영, 김태원이 중심을 이루며 2선에서는 손승민, 강주혁이 활발한 연계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특히 윤도영은 이번 예선에서 중요한 득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강민우, 심현원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3선에서는 김호진, 신성이 중원을 장악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아시아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팀을 상대로 수비가 쉽게 붕괴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는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를 4대 0으로 잡고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과의 경기였고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유샤크나즈, 마즈델 라마단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카와 이사가 공격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지컬과 개인 능력에서 대한민국과 격차가 큽니다. 수비는 하산 알마하무드, 마흐무드 와르다 조합이 버티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체적인 스쿼드 구성에서 대한민국보다 전력 차이가 크며 수비 조직력이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선제골을 넣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는 수비적으로 내려서겠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역시 개막전인 만큼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리아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대한민국이 다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멜버른 빅토리와 웰링턴 피닉스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직전 뉴캐슬전에서 0대 3 대패를 당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경기 외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30분간 경기 지연이 있었고 이후 멜버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막판 30분 동안 집중력이 무너져 연달아 3골을 실점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미란다와 하밀이 중심을 잡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잭슨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실전에 나설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전 좌측 풀백 보스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지난 경기에서는 트라오레가 대체로 나섰습니다. 공격진은 마차흐, 아르자니, 베르고스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전에서 득점력 부진이 그대로 드러났고 기회 창출은 많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홈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 운영에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웰링턴 피닉스는 브리즈번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우세했지만 후반 막판 VAR 판정 번복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의 전력 누수입니다. 로하스, 콜라코프스키가 시즌 아웃되었으며 캡틴 루퍼도 장기 결장 중입니다. 여기에 로테이션 자원인 슬론 로드리게스도 부상 가능성이 있어 공격진의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바르바로세스가 나서겠지만 지원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이시게, 나가사와 켈리 힐드 조합이 안정적인 운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수비에서는 페인이 복귀하면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으며 골키퍼도 젊은 켈리 힐드가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드업 능력은 좋지만 경험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멜버른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여전히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웰링턴 피닉스는 공격진의 전력 누수로 인해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0대 0 혹은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득점 흐름이 유력하며 언더도 추천할 만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일본과 태국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나이지리아 등 강팀들을 연달아 제압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북한에 0대 1로 패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소막한다가 최전방을 책임지며 아렌 이노우에와의 조합이 위협적입니다. 칸다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겸비해 태국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유토 오제키와 료노스케 사토가 패스 플레이를 조율하며 공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수비는 타카하시와 이치하라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빠른 압박과 빌드업이 강점입니다. 일본은 점유율을 극대화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태국은 예선에서 필리핀, 브루나이를 압도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지만 이라크전에서 0대1로 패하며 강팀을 상대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약체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할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요사콘 브라파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며 타나우 포차이가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원에서는 라피파 파타이송과 타나크리 촌무왕팍이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 피지컬과 스피드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수비적으로 내려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안하면 경기 내내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경기 운영과 조직력에서 태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점유율을 높이며 태국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일본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가져가며 다득점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올 시즌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와 빠른 공격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지만 전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우사미입니다. 지난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지만 그가 부진하거나 부상이라도 당하면 공격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 역할을 할 제발리와 미나미노 하루미가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팀에 적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선은 비교적 탄탄합니다. 오쿠누키 간지, 나와타 가쿠, 야마다 코타 등이 라인업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 크로스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입니다. 수비 라인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전 센터백 조합이 시즌 초반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 커버 플레이와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지난 시즌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으며 기본적인 전력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스 페르난데스, 안드라데, 나카지마 모토이코가 핵심을 이룰 전망입니다. 특히 안드라데는 캠프 초반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회복될 경우 세레소의 측면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삼선에서는 비토르 부에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소타가 그의 백업으로 대기합니다. 수비에서는 아오키, 신도, 하타나카가 확실한 주전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비진이 간바 오사카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간바 오사카가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하면 세레소 오사카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간바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레소 오사카는 조직적인 운영과 수비 안정성이 강점인 팀입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며 공격에서도 우사미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전반적인 경기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세레소 오사카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저득점 양상의 승리가 유력하며 간바 오사카가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세레소의 탄탄한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